우리는 지금 개인과 가족의 혼재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단어에 맞고요. 가족은 가족의 정, 가족 사랑에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이 개인이고, 가족은 가족의 정과 가족 사랑이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쟁이란 말은 뭐냐면 전투입니다. 도생이라는 스스로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정과 사랑입니다. 생존은 돼 있고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정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개인은 남녀 평등의 이념입니다. 가족은 음양의 조화의 이념입니다. 개인은 돈으로 살고 가족은 정으로 삽니다. 가족의 정, 사랑은 모두 정에 통하는 것이고 경쟁과 도생은 돈으로 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은 무한 경쟁에 있어서의 전투원이고 개인은 각자 도생에 있어서의 살아남으려는 그런 대상입니다. 가족은 정이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은 요즘에 우리가 매우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은 우리가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기에 경제 성장기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우리 사회에서 정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랑이란 말은 좋지 않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표 무슨 광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지금 어쨌든 경쟁과 도생과 정과 사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아까 말했듯이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 여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한 경쟁이라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인 남자와 개인인 여자가 경쟁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은 개인인 남자와 개인 여자가 따로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각자 도생입니다. 근데 가족은 음양의 조화의 개념인데 음양의 조화는 음과 양, 태극기가 있잖아요. 태극에 그 양과 음이 함께 조화롭게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이 되려면 빨간색인 양과 청색인 음이 조화롭게 있어야 태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뭘 때문에 무한 경쟁하고 무엇 때문에 각자 도생합니까? 무한 경쟁은 뭐죠? 뭔가 이득을 차지하는 경쟁이잖아요. 결국은 개인은 돈 벌기 위해서 개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가족은 뭐죠? 사랑과 행복, 정의 근간으로 이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개인과 가족, 서로 협력적일까요? 아니면 서로 적일까요? 개인은 끊임없이 가족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 1970년대부터 개인은 가족의 재산을 가져가는 일을 하지 가족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개인은 그렇습니다.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은 가족은 어디가 있냐면 가족은 조상이란 기반으로 가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조상은 매우 중요한 대상인데 여기서 개인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개인은 조상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묘하지만 어쨌든 가족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개인은 가족이라는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가족의 개념상 개인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가족에 있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사를 지낼 때 회사에서 파는 제사 음식을 놓고 상을 차립니다. 그게 개인의 입장입니다. 개인은 제사 음식 만들기도 싫고 만들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가족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명절날 제사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개인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그러한
차례상을 사서 제사를 지내죠. 만약에 가족이라 하면 가족 중에 누구가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좋지 않으면 물 한 다발이든 아니면 사과 하나를 놓고든 정성을 다해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은 부자거든요. 개인은 개인은 뭐라 했어요? 무한경력 각자 도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가진 개인은 정과 사랑을 가지지 않는 이 가족 속에서 뭔가의 가족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족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이 많은 개인이 그 제사 음식을 사서 차립니다. 남녀평등은 무한 경쟁에 매우 중요한 그 이론적인 이데올로기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개인과 가족은 혼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개인이고 무엇이 가족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면서 개인이고 개인이면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어찌됐든 가족은 어쩌면 그 유교적 역사성 전통적의 가족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가족이란 말이 사실상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이냐고요? 개인은 가족의 모든 에너지를 끝까지 빨아먹습니다. 이 개인이라는 정서는 그 자본주의와 그 서구의 사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개인이라는 정의가 정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함해서 세상의 경험치로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개인은 어쩌면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래서 깨어나서 이제 개인의 부하에서 좀 성체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낮은 곳, 뭔가 좀 낮은 바다 쪽에 성장하다가 성체가 되면 이제 대양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개인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 자기 일하고 나가요. 각자 개인의 경쟁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자기가 가장 잘하고 뭘 해 먹고 살 것인가 살아남는 게 개인입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과 가족 혼합한 이곳에서는 참 묘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현재된 이곳에서는 개인이 가족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도움 받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하면서 또 가족의 도움 또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가족에게 협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유교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유교에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서양도 가족은 있겠지만 가족주의 사상은 유교 사상인데 유교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어진 사상입니다. 그 어진 사상은 뭐냐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희생을 할 줄 압니다. 그게 가족의 인사상이거든요. 근데 개인은 가족에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무한 책임을 지고 개인은 유한 책임만 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족으로 된 순간 가족은 또 무한 책임을 하기 때문에 그 무한 책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가족화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면 아직 개인이죠. 그런데 가족이라 하는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개인이고 부모는 그 아이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거의 모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가족인데, 거기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혼밥, 혼족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 61살입니다. 62살입니다. 살아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가족 구성원에 있는 남자, 여자는 탈출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개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버릇없이 이렇게 각자에게 매너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면 남녀 평등이라는 이념이 자리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떠한 그 가족의 그 개념인 음양의 조화의 개념은 어디든 사라져 버렸고 개인의 개념인 남녀 평등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은 개인이고 가족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개인에서 결혼해서 가족이 되려고 하면 가족의 어떤 순서가 있어, 오더가 있는 거죠. 가족으로 살아간 사람의 그 이데올로기가 있는 건데 그 이데올로기는 유교에서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근데 지금 유교의 문제가 이 가족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남녀 평등 하나 갖고 지금 살다 보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은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이 개인의 길이고요. 가족은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이 개인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을 하면 정을 느껴야 돼요. 가족을 하면. 그러니까 가족은 조선시대 가족은 뭐가 있었냐? 미운정, 고운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적으로 들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정이라는 게 가족의 정이죠. 근데 개인의 세계에서는 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남자 여자는 무조건 개인이라는 것은 남자 개인, 여자 개인이라는 것, 개인은 무조건 경쟁입니다. 개인은 무조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개인의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자는 맞벌이 부부면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비로소 가족이라는 것을 하는데 정을 느끼고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전투원으로 살았어요. 막 경쟁을 속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살았어요. 그런 어떤 습관이 이제 가족이 넘어와서 뭔가 남자 여자 함께 모여서 가족으로 살는데 모순이 많죠.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개인으로서 아주 역량이 강화된 똑똑하고 개인으로서 어떤 살 공간에서 직위도 높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으로 들어오면 정이 아닌 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 셉니다. 가족은 약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한경쟁 각자 도생의 개인의 힘을 써졌는데 가족의 힘이 적어졌다는 정이 없다는 거고 가족의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피가 통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피가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가족의 이 범주 개념에서 개인의 힘,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이라는 그쪽에 모두가 체득화돼서 그 힘으로 살다 보니까 가족 사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면 웃습니다. 정 얘기하면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한 경쟁이 정이고 각자 도생이 정입니다. 또한 정의는 지금의 정의는 개인의 돈이지 가족의 정의 아닙니다. 이 상황은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모두가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두가 인정한 대로 그냥 무한 경쟁을 하고 각자 도생을 하고 남녀 평등을 하고
개인의 돈으로 딱 다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개인이 전부 다 삶이니까 개인 외에는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가족의 가족의 사랑은 애시당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참 신기해요. 개인으로서 강한 힘과 그런 사람은 개인의 재미는 있어요. 근데 가족의 재미는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을 보면 유교 전통적으로 남은 가족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호족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개인주의로 하려면 정확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해야 됩니다. 다. 부모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 비용도 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최근 법에서 1억 5천 정도까지 물려주게, 자식에게 비과세로 물려주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 가족이 없으니까 왜 가족 부모가 그 개인에게 돈 1억 5천씩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가 개인에게 1억 5천씩 줘야죠. 결혼을 하면. 왜 부모가 줘야 됩니까? 지금은 개인 사회인데. 만약 그렇다 치면, 국가가 가족을 인정한다 치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안정될 수도 도와줘야죠. 부부가 행복하게 이혼하지 않고 뭔가 가족으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부부가 엄마 아버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로 강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죠. 지금 우리가 살 때 무한경제 각자도생이란 이러한 슬로건 속에서 매우 부조리한, 매우 서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사상 속에서 부부는 다들 힘들어합니다. 왜? 부부는 각자 개인이니까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개인으로 살잖아요. 거기서 강력한 개인 힘을 발휘하고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의 그 가족의 힘이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가족 문제, 이혼 문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과 가족의 정의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개개인의 사상 쪽에, 개인의 정서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라는 그런 어떠한 그 뿌리, 그런 것들이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유교적 관념과 개인적인, 아니 가족적인 그게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대목에서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친정과 딸이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가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다 개인화 하든지 개인화 해야 돼. 가족은 없어졌으니까 다 개인으로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으로 사는데. 그러면 미국식 개인주의를 잡아 들어 살려게 되면 그러한 어떤 미국식 개인주의를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유교적 전통이나 이런 거 싹 없애고. 그러면 미국식 개인주의로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어떤 이혼율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러면 모두가 그게 페어플레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개인의 힘으로 살아간 이 상황에서 저는 한번 가족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흘러갈지,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까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한경제와 각자 도생도 개인이고, 가족의 정과 가족 사랑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무한경제 각자 도생에서의 전투원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가족의 정과 가족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평화가 돼야 되죠. 무한경제 각자 도생은 전투원이고, 가족의 정과 가족 사랑은 평화거죠. 평화적인 거죠. 그런데 무한경제 각자 도생의 그런 힘과 그렇게 사는 사람과 가족의 힘, 가족의 정과 가족이 부딪히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죠. 남녀 평등은 무한경제 각자 도생의 개념이거든요. 가족 음양에 좋아하는 가족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음양에 좋아하는 태극기 음양에 좋아하죠. 이데올로기죠. 음양의 좋아해, 가족의 정, 가족의 사랑은 태극기처럼 음양의 조화를 안 사람. 이 말 다시 말씀 뭐냐면요. 철학적으로, 철학이 뭐죠? 깨달음이고, 뭔가에 초월한 사람만이 이제는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삶이 각자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개인에게 있어서의 뭐죠? 깨달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만이, 서로가 각자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서로가 뭔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상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로, 가족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화가 나면 나 합니다. 개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가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가족으로 살려면 정을 주고 정을 받은 미운 종 고운 종은 살아야 되고, 가족으로 살려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가족으로 정과 사랑을 못 하려면 가족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개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으로 사는 것보다 개인으로 사는 것이 더 추상적이잖아요. 더 추상적으로 사는 것이 깨닫고 깨달은 사람과, 추상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철학적으로 산 사람만이 가족으로 살 수 있고, 깨닫지 못하고 뭐죠? 보이는 거, 돈, 이런 쪽으로 사는 사람은 가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그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뭔가 참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끼리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족으로 살 수 있냐 개인으로 사는 차이죠. 그만큼 개인에서 가족으로 산다는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개인으로 살면 효율적이고 비용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개인과 가족의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 부딪히면 가족이 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 밑에 형제 자매가 있고, 형제 자매가 결혼들 다 자기 가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돌아가면 적어도 형제 자매는 이제 드디어 개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가족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대신 이제 형제 자매 중에 다 결혼했으니까 그 가족 유지하고 있죠. 부모가 살아있으면 그 형제 자매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가 살기 힘들어지면 도와줘야 되죠. 가족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나 부모가 다 돌아가셔 버리면 가족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다. 부모라는 어떤 쪽에 이렇게 번들로 이렇게 쭉쭉 묶어져 있는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개인은 약삭빠릅니다. 가족이 대학 가르쳤죠. 결혼을 해가지고 갈 때도 가족이 도움 주죠. 이 논리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대학 졸업에 직장 잡았으면 그냥 그 자기 능력에 맞게 월세부터 전세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족의 정과 가족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참 묘한 것은 개인은 무모합니다. 가족은 기다리고 참아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개인과 가족이라는 이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이 없는 거죠. 개인만 있어요. 그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개인만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떤 개인이 타인과 조화롭고 애절적으로 지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소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이웃과 잘 살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웃과 잘 사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이니 이웃은 다 적이고 각자 도생이니까 이웃은 살든지 말든 나만 살면 되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가족과 개인의 혼재 속의 이 분야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순 속에도 여전히 가족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이 가족을 찾을 때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모이면 적어도 가족이 개인을 기쁘게 하고 가족이 개인을 좀 편하게 해주고 가족이 개인을 휴식을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족을 찾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가족에게 가족을 돕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무한 경쟁에서 군인이고 각자 도생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웃기죠? 이 개인과 가족의 모순 속에는 가족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족은. 개인은 하느님한테 마음껏 뜯어다 먹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즉 남녀평등의 개념 속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안 낳으면 개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애 키울 필요도 없고. 우리 부모는 저는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가난한 농작꾼인데 5명을 낳았습니다. 저희는 대학 졸업했고 직업도 좋았지만 둘을 낳았습니다. 지금 또 저 밑에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저보다 더 훨씬 연봉이 세지만 하나를 낳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가족으로는 살고 싶지 않고 개인으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쓸데없이 바보같이 가족으로 사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은 이 개인주의 시대, 개인이 힘이 센 시대에는 절대로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이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 이 시기에 다 전투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새끼치고 다니면 됩니까? 생존에 지장이 생깁니다. 애를 따라다니다 보면 그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한 경쟁에 지고 생존에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개인이 이렇게 가족 구성해서 개인의 어떠한 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고 개인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쨌든 간에 애 낳는 문제가 개인에게 삶에 지장이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 국가의 정책입니다. 사실 이 국가의 정책은 조선시대는 가족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애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가족이 했기 때문에 애 낳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조선시대에서 자본주의로 가면서 이제 더 많은 애를 낳으면 국가가 돈도 주고 또 키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안 납니다. 국가가 키워줘야만이, 국가는 강한 힘이 애를 키워줘야만이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이 지배하는 그러한 철학과 개념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그 수익을 발생하는데도, 물론 아파트값 천정부 뛰는 거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결과가, 이거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무한경제 각자 도생은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연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바닷고기도 한 고기가 낳은 게 20마리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돼지도 한 번 알을 낳으면, 애를 낳으면 10마리만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자연의 이치는 종자가 있죠. 우리가 옥수수 하나가 심어서 한 나무에서 2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옥수수 그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결혼한 이유는 결혼해서 두 사람 나라는 건 그건 아니죠. 5명, 6명 나야 맞죠. 그래야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생존, 씨앗을 뻗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못한 지경이 됐다는 것은 자연과 우주 질서에서 고뇌스러운 거죠.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의 정답은 무한경제와 각자 도생이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의 정답에 맞게 애를 안 낳아야 돼요. 언젠가 가족의 정과 가족 사랑이 있을 때 애를 낳겠죠. 가족은 사랑해, 부부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부부는 음양의 조화를 따라야 돼요. 음은 음, 양은 양. 양은 힘, 음은 사랑. 뭐죠? 그거.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힘을 쓰고 막 하고, 그러면 음은 양을 돕거나 같이 협력해서 재밌게 살아가는 건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에요. 음양의 조화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평등한데? 남자랑 똑같은데? 끊임없이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무한경의 각자 도생이 어떤 철학적인 흐름 속에 있어서 모두가 개인으로 사는 게 맞아요. 개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둘만 나고 잘 키다 하면서 또 한 명 나고 하면 인구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하면서 그냥 성비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 만난 사람도 많죠. 저는 결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부부 이야기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개인과 가족은 결혼과 부부와 가족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된 것이지, 지금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살려면 개인으로 살고, 가족으로 살려면 가족에 충실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서양에서 이렇게 보면, TV에서 나오잖아요. 선을 넘다 보면, 거기는 슬로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요. 애도 키우고, 막 그래요. 우리는 빨리빨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마을에는, 시골 마을에 아예 애가 안 낳잖아요. 도시에도 가족의 애가 별로 하나 나면 그 애가 정말 기쁨의 우리 후손이 될 수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은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과 연결이 돼요. 가족은 가족의 정과 가족의 사랑이 연결됩니다. 개인은 남녀 평등의 이념이 연결되어 가족은 음양의 조화 이념이 연결됩니다. 개인은 돈으로 살고 가족은 정으로 삽니다. 감사합니다.